안녕하세요. 이 코너가 뭔지 혹시 아세요? 황심소에서 개인 상담이나 또는 035 코너와 다른 새로운 코너로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한 황 박사님 도와주세요. 황 박사님 도와주세요. 내가 뭘 도와줘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코너명 정확히 아시고 놓으셔야지.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중요하다. 대체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나 안타까움은 답이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뭔데요? 문제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본인이 불편하고 힘들고 기분 나쁘면 다 문제라고 하고 그러면서 답을 주세요. 행복, 건강, 화합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좋으면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 많은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코너를 황심소에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면 이 유튜브에도 확실히 황 박사님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채널을 한번 새롭게 내보려고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재밌게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재미있게 문제가 해결이 된 듯 하면 이 프로가 살아남을 거고 안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겠죠. 그리고 오늘 무슨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문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은행에서 새로 나왔는데요. 네, 청년을 우대하는 청약통장이요? 네. 그럼 내같이 청년이 아닌 사람은 못하겠네요. 대상이 아니십니까? 아, 대상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왜 나이로 가지고 인간들을 꿈을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이 청년이에요? 19세에서 29세까지를 나타냅니다. 아, 그래. 이전에 뭐 어디 정치권에서는 이 정당에서 뭐 청년 할 때 그 정당에서는 청년을 몇 살까지래? 49세까지였습니다. 49세까지 그 정당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에서는 19세에서 49세를 청년이라고 하고 네. 지금 정부에서 만든 청약통장의 청년은 19세에서 29세까지야. 네. 와, 청년이 대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도 예산이 적다 이렇게 아마 핑계를 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일단 조건이 만 네. 19세에서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 또 다른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무주택 세대주여라는 거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19세에서 29세의 청년은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모하고 같이 살면 청년이 아니지. 그건 애죠.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야지 청년이지. 이게 대한민국의 청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되는군요. 독립 장려 정책인가요? 나가라. 그렇죠. 19세가 되면 집 밖을 나가는 게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당장 뭐 집 한 채를 내놔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청약통장을 만들겠다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 고시원을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럼 그거는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색을 내고 또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저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했습니다. 대체 이 일을 누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네.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고요. 아, 국토교통부. 그 안에서도 이제 주택기금과라는 곳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은 자기 집 애, 그 청년에 해당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50대면 아이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자기 집 애가 이 청년 우대 청약 통장에 해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을까요? 우리 집 애는 뭐 사실은 그런 분들이면 이런 애한테 뭐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청년 우대 통장을 자기 자식이 청년이면 자기 자식도 거기 혜택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내 가족이 먹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지 이 음식이 제대로 만들지. 우리 가족은 따로 먹고 이 팔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겠다 하면 그 음식은 개판일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 자식은 뭐 그런 혜택 안 받아도 돼 라는 마음으로 만든 청약통장이라는 거죠. 갑자기 슬퍼지네요. 슬퍼지죠? 네. 아니 아까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은 대체 왜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기본적인 이제 대상을 제한시키는 목적인데 아마도 이분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일종의 금수저처럼 혜택을 보는 분이니까 독립해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타겟을 정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금수저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그게 금수저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알겠죠? 네. 어떻게 이렇게 정책이 허술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걸 정책이 허술하다라고 그런가요? 그럼 정책이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어진 거죠. 왜? 왜냐하면 진짜 진정한 금수저 자식인 내 아들은 이 정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실제로 있을 법하나 있기가 쉽지 않은 사람으로만 딱 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이런 멋진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아주 적으니까 나는 생색은 내고 그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돈 들 일도 없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셨네요. 작은 노력으로 일석이조 두 가지 효과나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만드신 분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말은 이 정책을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일하는 공무원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얼마나 훌륭하게 머리를 쓴 거예요. 아, 그런 마음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군요. 그렇죠. 너 일했냐? 제가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기한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야,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다니. 그런데 실제로 정작 그거를 혜택을 보려고 본인이 청년이라서 19세에서 29세에 속한 청년이야. 근데 본인은 안 된다며요. 네. 왜 안 돼요? 전 세대 원이라서. 세대원이라서 독립세대를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와중에 이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을 조금 불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금수저야?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금수저야. 금수저가 됐네요.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저절로 금수저가 되는 이 정책이 없었으면 본인이 금수저라고 생각은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돼지의 자식들도 본인이 금수저 자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잖아요.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정책이네요. 이런 훌륭한 정책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주택기금과의 허원 사무관이 담당자이고요. 허원 사무관. 네. 사무관님 뭐 참 그러네. 사무관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 허원 사무관은 확실히 금수저이면 틀림없겠네요. 그리고 담당 과장은 네. 황윤언 주택기금과 과장이고요. 네. 국장은 그 주택정책관을 하고 있는 김흥진입니다. 네. 그분들은 확실히 개돼지 가족 출신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만들면서 그 대상자가 이 독립세대주여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독립세대주가 되는 청년들이 사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10년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했다라는 이건 청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들인가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로지 자기 정해진 예산이 얼마니까 그 대상을 줄이는 그 목적이 오히려 더 내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산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그냥 쉽게 일한 티를 내고 그러면서 건수 올리면서 자기는 아주 번듯하고 잘났고 좋은 공무원으로 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그래서 출세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내가 너무 공무원의 마음을 너무 나쁘게 지금 보는 건가요?
또 하나 그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네. 그러면 이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거랑 이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결합이 되면 네. 그러면 고시원 생활비가 5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3천만 원이면 뭐 월 많아야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텐데 그렇죠. 집에 살던 분들은 50만 원 더 내면서 이 혜택을 봐야 하니까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로 진짜 문제는 이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만드신 분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전혀 그림을 못 그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연소득 3천 이하. 네. 근데 연소득 3천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거든요. 네. 한 달에 주 52시간에 준해서 생활을 하면 연소득 3천이면 한 달에 가처분 소득이 결국엔 160에서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최저 생계비를 버는 사람의 대상을 하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청년 우대 청약총장은 최저 생계비 수입을 하는 청년이 독립세대주로 사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청약통장인 거죠. 청년 중에서도 최저 생계비를 벌면서 혼자 사는 정말 어려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아주 적다라는 걸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그 범주에 속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희귀한 청년, 최저 생계비를 버는 청년이라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요즘 뭐 대학을 졸업하고 최저 생계비 그럼 결국에는 실업 청년이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을 하면서 거의 최저 생계비를 번다는 거는 어떤 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편의점이나 그런 그렇죠. 소위 말해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럼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다 빼는. 그렇죠. 놀라운 머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규정이나 조건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네. 담당하는 산하기관이 주택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담당한 이은진 차장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럼 원래 예산이 얼마를 한도로 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알 수 있느냐 했더니 네.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밝힐 수가 없어. 본인들이 몇 명이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예상을 하거나 계산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게 하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정책. 여기서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청약통장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부분의 청년들은 빠져버리는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인데 실제로 이 통약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고학생이거나 아주 어렵게 사는. 그렇죠. 네. 이 빈민 청년 또는 빈민 청년 중 독립 세대를 하고 살고 있는 극빈 청년. 소위 말해서 집에서도 같이 살지 못해서 이 고시촌을 전전하면서 편의점의 알바로 먹고 사는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제 이 청년 우대 청약통장 우대 받고 싶겠어요? 네. 그것도 이 독립세대주는 농촌 지역에 있겠어요? 도시 지역에 있겠어요? 아무래도 도시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 빈민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 이렇게 이름을 딱 바꿔서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 아니라 도시 빈민 독립세대 청년 우대 청약통장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전화로 이 제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 지방상경한 청년들이 아주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방에서 상경에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청약 우대 통장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그 뜻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이름을 겉으로는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이름은 도시 지역으로 상경하여 독립한 세대를 만든 도시 빈민 청년들을 위한 청약 우대 통장이라는 긴 이름을 앞부분 딱 잘라고 청년 우대 통장이 된 겁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실상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니 안 맞니 예산이 얼마니 거기에 저가 안 되는데요.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될 때 도시 상경 독립 빈민 독립 세대 청년 청약 우대 통장 문제가 해결됐죠. 자기가 그 청년 우대 청약 통장에 가입 못해서 억울할 거 없겠죠. 그러네요. 적어도 본인은 도시 빈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빈민을 아무리 우대해 준다고 해서 빈민이 우대 되겠어요? 이거를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 긴 시간 머리 짜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나 정책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를 우리나라 청년들을 도시 빈민 독립 세대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숫자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언급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정책의 대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돼지를 위한 것인가? 도시 빈민 독립 세대 청년을 위한 것인가? 정확히 알면 이거 뭐 내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다행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의 정체를 아시겠어요? 네. 본인이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을 못 들어간다는 걸 열받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이 제도를? 정책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은 도시 빈민 독립 세대를 기본으로 정책을 만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언젠가 교육부 관리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토교통부? 네. 국토교통부 예. 주택기금과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도시 독립 빈민 세대주만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정책이 뭔지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든 사람이 그 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단지 자신들이 만든 정책의 대상은 도시 독립 빈민 세대주를 그것도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했다. 또 이런 말씀을 붙인 걸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주택기금이 모든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여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붙이시죠. 그래서 모든 국민보다는 본인들은 도시 독립 세대 빈민 청년들을 위해서 빈민 청년이에요. 네, 안타깝네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나왔다가 아니라 아주 이해가 잘 되는 정책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될 때 궁금한 게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씁쓸하네요. 왜요? 기뻐야지.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도시 빈민 독립 청년 세대가 아니라는 거를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본인은 그 속에 속하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금수저라고. 금수저라고. 뭐 꼭 빈민 세대 반대를 금수저로 할 필요 없어요. 안 빈민 세대도 여전히 흙수저도 많아요. 자, 그럼 문제가 해결됐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